LG화학 실적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창사한 이후에 최초로 이 공시를 하기 전에 가이던스를 삼성과 LG전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정정된 내용들은 이 순이익 파트,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나 이 순이익 파트가 추가적으로 더 기재가 된 거고요. 앞서서 발표됐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 데이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약간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마감 부근에도 살짝 좀 조정 양상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공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장에 있을 이 컨퍼런스 콜 장 마치고 나서 이 흐름을 좀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관련된 뉴스들 꾸준히 좀 따라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박스권 흐름에 따라서 또 ETF로 수익을 많이 내주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하락 움직임이 좀 멈춰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박스권 상단이었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10월 14일이었는데요. 이 박스권 거의 상단에서 이제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거래소 차트이고요. 상단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고, 박스권 전략이고, 그리고 인버스를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조심해서 시장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이게 거래소 기준, 오늘 지금 현재 2370포인트 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 일단 박스권 하단선이죠, 역시. 하단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본격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시장을 대응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 저점 매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스권이 맞다. 박스권 저점 매매라는 키워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서 볼 만한 체크 포인트라든지 곁들여서 시황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보이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32원으로 이제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물과 선물 쪽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선물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외인들의 이제 매수가 이제 860억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 선물도 이제 박스권 하단이죠. 어떻게 보면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16까지 오늘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 외국인은 역시 현물 쪽에서는 이제 거래를 매도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맞고요. 자, 거래소 쪽에서도 현재 보게 되면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하고 공격적으로 외인들은 매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현물은 정리를 하는 상황이고 선물만 누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짧은 매매를 동참하는 전략이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830포인트 선인데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기관들은 대량 매도를 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다 매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거래소의 수급을 보고 시장의 투심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저점의 어떤 형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오른 시장에서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저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노리는 전략이고 박스권 하단에서의 저점 매수인데, 중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스피 인버스죠. 고퍼스라고 얘기하는 인버스가 지금 4,000원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 상단선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인버스는 저점이 깨지겠죠. 그죠? 자, 이런 시점, 그냥 3,800원에서 3,900원 요 사이에는 저는 이제 분할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모아가야 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박스이기 때문에 이 고퍼스, 즉 인버스를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뭐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는데요. 자,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업종으로 시황에 대해서 잠깐 또 더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거래소 쪽에서 이 전기전자 업종들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22,170포인트 선에서 있고,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하방으로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들보다도 어느 정도 미국 그 대선에 눈치를 좀 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합의가 나오는 수준까지는 조금 앞으로 조금 더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수장비 업종들, 자동차 업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순환매에서 전기전자 업종들이 상승이 진행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들이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또 이쪽도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하단으로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 코스닥 시장의 100업종 지수가 이제 대형 업종 지수인데, 이 역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1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좋은 매매 타이밍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조금씩 언급을 좀 해드린다면,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이 저점이 이탈되고 반등이 나왔던 이제 SK바이오팜이 서서히 원상태, 즉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외인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더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군들은 저는 카카오 게임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이 신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사실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이번 주에 상장이 됐던 빅히트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기관들의 이제 보호해서 물량들 어느 정도 출회가 되고 외인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관심권으로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고, 또 단기 낙폭과대를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DPC라든지 빅히트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지만, 오히려 빅히트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관련주들의 반등이 리바운딩이 크게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게 코스닥 쪽에서 뭐 HLB 역시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강하게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만약에 종목을 보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매도하는 타이밍을 늦추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현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 그 저점, 그 하락폭이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시면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한 24일, 25일이 되겠네요. 그죠? 요 시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 기준으로 830포인트 선이며, 자, 870포인트의 목표를 잡고 지금 종목의 수익률을 이전보다는 좀 짧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목표치를 30% 잡았다 종목별로, 그러면 한 20% 잡고, 목표치를 50% 잡았다 그러면 25에서 30%를 잡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도 강한 종목이 또 이제 한화솔루션이죠. 한화솔루션이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서 모멘텀으로 이 두산 피어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5G 관련해서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많이 빠졌죠, 그죠? 이런 종목군들과, 그리고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체크를 해서 매매를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포인트를 좀 잡으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은 매수 타이밍을 슬슬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접근 가능한 권역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 앵커님이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 또 일주일 후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HLB 생과라든지 이것도 보시면 오늘 18%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20에서 30% 정도 슈팅이 나온 종목은 저는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매수를 해서 이 시간에 대형주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치 한 10에서 한 15% 잡고 대응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예, 그렇죠. 예,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이외에 좀 개별 종목분들은 뭐 매수를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예, 그렇게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현금과 주식의 비중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팁을 주셨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현금과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매일장 이 체크 포인트들 간략하게 한번 총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현금은 그동안에 사실 뭐 50%, 70% 많이 보유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 시황 방송을 듣고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상황에서 오늘까지 내려왔다면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주식을 뭐 70%, 80%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더 반등이 나오면 현금을 일정 부분, 반 정도는 꼭 보유를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결론은 현금 50% 전후 보유한 상황에서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을 하되 단기 20% 이상의 수익을 공략하는 종목. 그러니까 단기 바닥권에서 내 매수 가격과는 상관없이 오르면 조금 매도하는 전략.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만약에 3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손실폭이 한 15%에서 10%까지 줄어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반등한 종목에 있어서는 수익을 일정 부분 좀 수렴해 가는 지수 전반에 대해서는 박스권 대응 전략 유지를 해주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시장 조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경고음을 울려주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ETF로 수익 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다시금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예전처럼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군들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가운데서 급락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살짝 팁이 나옵니다.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또 실전 매매에서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모두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